자, 근본적으로 다시 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길동훈이 회사를 설립해서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다는 게 이 사건의 기본적인 이제 요지인데, 사실은 해외에 투자를 하려면 국가에다가 이 투자를 했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며칠 전에 금융감독원 쪽의 사람과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한 사건 개요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었고, 그분도 제가 이제 조사한 사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 조사가 잘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조사를 한 것보다 상당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조사가 돼 있고, 자기들도 그 수준으로는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이게 개인이 조사한 게 맞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해서 내가 개인이 조사한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이제 그게 뭐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해외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신고를 했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신고를 한 적은 없다. 더군다나 이제 이 사람들은 인편으로 돈을 중국에다가 이제 넘겼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가 된 주식이 이제 상장이 되면 그것을 국내에 있는 증권사 주식 그 계좌에다가 등록을 하면 입고를 받으면 그것을 이제 수익화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장이 되든 안 되든 뭐 그걸 떠나서 일단은 그것이 국내 계좌에 개인 계좌에 그렇게 꽂힐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일단 찾아봤습니다. 자, 보면 일단 첫 번째 경우가 걸리겠죠. 여기 보면 해외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어쨌든 외환환 거래 법규상에 이게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일단 재판에도 나온 바와 같이 길동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금일그룹 한국지사라는 그 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한 게 없죠. 어쨌든 정상적으로 해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해외 증권을 취득한다고 국내에 신고가 돼 있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일단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보면은 두 번째 경우도 문제가 돼요. 여기 보면 해외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어쨌든 외국환 거래에 대해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일단 볼까요? 자, 첫 번째 규정 유의사항에 보면 첫 번째 유의사항에 이게 걸려요. 거주자가 외국 증권 취득 시 해외 직접 투자, 경영 참가 목적으로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 이상 취득 시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투자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주자는 이제 국내 거주자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금일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국내 거주자가 되겠죠. 물론 뭐 미국 쪽에도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네, 그쪽도 법규에 따라서 또 걸리겠죠. 뭐 아무튼 네, 한국 사람들이 외국 증권을 취득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해외 직접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한국은행 쪽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경영 참가 목적이 맞겠죠? 네. 뭐 경영 참가 목적이라는 게 뭐 정확하게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그걸 가지고 뭐 해외에다가 상장을 시킨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경영 참가 목적으로 볼 수 있어요. 폭넓게 보면. 그 다음에 출자 총액의 10% 이상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금일 쪽에 이제 뭐 자본금 상황을 봤을 때 한국에서 넘어간 돈이 분명히 400억 원 정도 되니까, 아니면 뭐 그것의 이제 40% 정도라고 쳐도
160억 원 정도 되니까는 적어도 이제 중국의 금일그룹의 전체적인 자본금 규모로 했을 때 10% 이상은 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일단 어쨌든 국내의 기관들은 길동훈, 즉 이제 길동훈이 만든 회사가 중국 금일그룹에다가 이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 돈을 국내 금융기관에다가 꽂힐 수가 없는 거죠. 일반 사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밑에는 비거주자니까 이거는 말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이거 봅시다. 거주자의 증권 취득. 예. A씨는 땡땡년 땡월 일본 소재 이사의 주식 5%를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 없이 취득했다. 지금 다 이런 상황이죠. 물론 근본적으로 보면 이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금일이라는 회사 자체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주식을 취득했다 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뭐 일단은 그쪽에서는 주식회사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주식이라고 우기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재판에서 나왔던 증인이, 그쪽 이제 중요한 증인이 이거는 주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폭넓게 생각해서 그게 맞다고 치더라도 지금 어쨌든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에 이게 상장이 돼도 뭐 입고가 되네 어쩌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저쪽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입고가 되면 그걸 나중에 국내 그 증권사 계좌번호를 다 수집을 해서 각각 개인의 그 증권 계좌로 그것을 이제 입고를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뭐 송금을 시켜준다고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정부 금융기관에, 어쨌든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는 공식적으로 신고가 된 바가 없으니까요. 자, 이 사례를 보더라도 다 걸려요. 볼까요? 해외 직접 투자 관련 위반 사례. A는 땡땡년 말레이시아 출장 중 현지에서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발견하고 현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외국한 은행에 신고 없이 법인 설립 및 지분 취득. 이거는 뭐 현지에 이제 그 법인을 설립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금일하고는 관련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 B 봅시다. 중국 소재 현지법원의 금융투자자 지분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 없이 주가를 취득했다. 그렇지. 이건 문제가 되죠. 예. 이게 공동투자냐 아니냐 뭐 그것도 또 따질 수는 있겠지만 뭐 어쨌든 투자가 됐으니까 지분율 25% 정도가 되면 이제 공동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넘어간 400억 원, 뭐 중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앞서 수수료 40%씩 떼도 160억 원 정도 되니까 이거는 공동 지분율의 25%는 넘어가긴 해요. 네. 그 다음 합작 투자를 하면서 외국간 은행에 미신고했다. 합작 투자는 아니니까 이 경우는 아니고, 요 공용도 걸리겠네요. 여기 중국 소재 현지법인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를 위해 외국간 은행에 신고를 했고, 외국간 은행에 일단은 신고를 안 했지만 일단 신고를 했고,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만 불을 송금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분을 취득하지 않았다. 이건 지분을 취득 안 했는데 10만 불을 송금을 한 거는, 이거는 해외로 이제 자금을 빼돌렸다라고 보는 거죠. 이 금일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실제로는 지분을 취득을 안 했거든. 네. 그지? 길동훈이 돈을 루샤오춘이라는 사람들한테 주고, 뭐 차이나본 컴퍼니라는 회사에서도 주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들은 없는 회사고,
그다음에 개인이고, 실제로 길동훈이 지분을 취득을 안 했죠. 왜? 주식회사가 아니니까. 유한회사예요. 그 중국에 있는 금일그룹은 유한회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 전부터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회사를 설립할 때 누구 해서 지분을 보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금일이라든지 또 신항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거 찾아보면 어쨌든 지분 출자한 사람이 3명이었거든요. 3명. 그러니까 3명 이외에는 지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한 책임회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분을 가진 사람이 일단 한정적이고, 만약에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한도가 지분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의 범위가 유한해요. 그래서 유한회사라고 해요. 유한 책임회사.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고가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금융감독원 직원하고도 이야기가 된 바예요.